만약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혼모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중에 3위가 사회적 약자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답변이었어요. 혼자 아기를 키우는 여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시선으로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말하는 한부모 가정, 미혼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들이 정말 혼자 애를 키워야 하며 정말 그들이 사회적 약자인가? 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관여하게 되고 이들을 직접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들은 사회적 약자이지만 꿈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사랑이 있는 친구들이었고, 그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성으로 다가가기보다는 생명 윤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혼자 애를 키우고 있지만 누구보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여자아이들이었습니다. 청소년 17, 18, 19 여자아이가, 여자 청소년이 임신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남자는 도망갑니다.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도망을 가게 돼요. 어릴 때 서로 그냥 로맨스에 빠져서 잠시 책임질게 말게 이런 친구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지만 대다수의 남자아이들이 그렇게 다 도망가더라고요. 나쁜 놈의 새끼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임신과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임신한 채로 학교 못 다니죠. 이건 바꿔 말하면 남자는 도망가 버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학교는 그만둔 친구. 이 친구는 임신이란 이유 하나로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철저하게 혼자가 된 임신한 어린 미혼모,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라는 돈, 친구들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또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과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루 따뜻한 곳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 어린 친구들이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출산을 위해서 그런 술집에서 일을 한대요. 출산을 위해서 아기랑 같이 아기 분유값을 위해서 그렇게 성매매를 하고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대요. 이 친구가 19살인데 2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였어요. 그리고 밤에 아기를 재워두고, 원룸에 아기를 재워두고 문을 잠그고 나와서 밤에 술집 일을 하던 친구였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21살이었거든요. 사실 나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 여자아이가 술집에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2살밖에 차이 안 나는 이 여자아이가 아기가 있는 건 더 신기하더라고요. 이 여자아이가 그 아기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야, 손목 붕대 풀어봐 얘기를 했어요. 붕대를 주섬주섬 풀더라고요. 흉이 너무 흉했어요. 멘붕이 왔습니다. 얘한테 뭐라고 해줘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야, 애 키운다고 술집에서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일하지 마.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아기한테 들어가는 돈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돈만 있어도 저 술집에서 일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만 원을 빌렸습니다. 뺏은 거 아닙니다. 빌려가지고 이 친구를 찾아가서 전달을 해줬어요. 50만 원을 줬습니다. 내가 구해준다 했지? 너 이제 술집에서 일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또 검정고시를 가르쳐줬습니다. 그렇게 한 몇 달 가르치니까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합격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합격이 됐어요. 대한민국의 평균 학력이 고졸입니다. 이 친구가 고졸이 되니까 정상적인 직장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정상적인 직장을 하나 구했어요. 구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버는 게 재밌는가 봐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니 자연스럽게 술집과 유흥업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목을 걷습니다. 쭈뼛쭈뼛하면서 걷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씩 끊어놨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하나씩 끊는 아이들은 정말 드물어요. 한번 끊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손목에 수십 개의 흉터들이 이렇게 끄어져 있더라고요. 어린 아기들이요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배가 고프면 웁니다. 그것처럼 이 아이들도 도와달라는 말을 할 줄 몰라서, 자기들 삶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고 싶은데 말해줄 대상이 없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흉터 제거 수술 좀 해줍시다. 그래서 흉터 제거 수술을 해줬어요. 요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2차 수술까지고 마지막 수술은 짠 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다 동일한 손목입니다. 네. 보면 이제는 실선 정도만 이렇게 보여요. 해줬어요.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건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애기 엄마들이. 자기들의 지난 삶의 패배의 흔적들이 손목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들을 지워주니까 얘네들이 신나는 걸 넘어서 자기들 입으로 미쳐 날뛰고 있대요. 저를 보면요, 예전에는 쭈뼛쭈뼛거리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던 아이들이요, 이제는 저를 보면 왼손으로 인사를 합니다. 티내는 거예요. 깨끗해졌다고. 대표님. 그리고 왼손잡이로 점점 바뀌어요. 수술한 당일날 이거 붕대를 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와서 밥을 꼭 왼손으로 먹어요. 어색하게 그렇게 먹어요. 야, 뭐 하냐 물어보면 저 오늘 붕대 풀었잖아요. 깨끗해졌죠? 자랑을 합니다.